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오늘은 2022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으로 보는 7가지 이유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제가 가져온 내용 자체가 이제 2022년을 이제 바라볼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을 바라보면서 과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전망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유명 암호화폐 거래자이자 기술적 분석가 그리고 인플루언서인 라크 데이비스라는 사람의 그 분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가는 2022년에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강세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7가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지금 트위터 팔로워 수만 79만 1,900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 맹목적으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유, 강세장 2022년을 강세장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선 미국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인 ETF의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골드, 금이 ETF가 상장 전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금의 가격 상승을 보면 실제 ETF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상승들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제 비슷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ETF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계속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 매년 이제 안 되고 지연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는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과연 2022년이 된다고 해서 SEC에서 이걸 승인을 해줄지도 미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분위기 자체는 많이 달라졌죠. 그 전보다는 캐나다에서도 ETF가 이제 승인이 됐고, 아직 미국에서는 안 된 상태지만 이제 주변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ETF와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점도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래서 실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ETF에 대한 수요 기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이 현재 강세 주기, 비트코인의 이제 마켓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켓 사이클이 어떻게 길어지느냐, 이 도표를 보시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마켓 사이클 1, 2, 3, 4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이 강세장으로 바닥의 저점에서 고점까지 갔었던 그 한 사이클을 기간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은 이제 300일 정도 조금 넘었고, 두 번째 사이클은 그것보다 이제 2배 이상 길어졌죠. 750일 이상으로 이제 넘어갔고, 세 번째 사이클은 그것보다 더 길어졌죠.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사이클, 요 색입니다. 이 사이클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켓 사이클이 세 번째 사이클, 우리가 그 사이클보다는 아직 짧다는 거죠. 고점을 찍고 이제 뭐 내려오는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도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 부분이 비트코인 자체가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실제적으로 유저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에서 투입된 자금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도 길어지고 이 사이클 자체가 길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참여하는 주체들이 워낙 많고 자금도 커졌으니까 초반에야 뭐 그냥 가볍게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금액 자체가 커지고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이게 그 둔해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마켓 사이클이 1년에서 1.5년씩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2년이나 2023년까지도 뭐 본다고 하는데 우선 2022년까지 그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켓 사이클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2022년도 그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주요 업그레이드가 이제 2022년도에 진행이 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포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 샤드 체인과 이제 비콘 체인이 연결되고 샤드 체인 자체가 이제 도입되는 시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냐? 우선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라는 기대를 하죠. 그래서 트랜잭션 스피드가 이제 엄청 빨라지는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의 이제 뭐 피터리프 테링 같은 경우는 뭐 10만 TPS까지도 뭐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실제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속도가 나온다면 굉장히 이더리움으로서는 지금 확장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더리움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 활용도가 많아졌잖아요.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지금 뭐 NFT다, 뭐 P2E다, 뭐 여러 가지 그 탭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용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확장에 대한 거 그리고 속도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EIP 1559 업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런던 하드포크가 있은 다음에 이 가스비 소각들이 있으면서 이더리움이 계속 그 소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소각이 되면서 실제로 이더리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올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22년에도 이제 감을 가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앞으로 이제 공급량보다 이제 이런 이제 소각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요량이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사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소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스비는 계속 그 거래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스비도 계속 소각이 되고 이더리움의 가치는 그래서 이제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폴카닷이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폴리곤, 뭐 솔라나 같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 경쟁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성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이제 경쟁자들이죠. 뭐 제2의 뭐 이더리움이다. 뭐 이런 이제 그 경쟁자들로 나오는 코인들이 있고, 여기에 뭐 그 폴리곤 같은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자라고만 볼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플랫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생태계가 넓어져 가고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텐데, 이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이제 솔라나 이 이코시스템이 굉장히 크게 넓어지고 있고요. NFT 뭐 게임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넓어지는 부분을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주요 브랜드의 NFT 시장 진입의 가속입니다. 이런 이제 사진에서도 나오겠지만 버드와이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디다스, 코카콜라, 펩시, 그 다음에 디즈니까지도 NF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NFT를 막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그 NFT를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수익 창출도 하고 브랜드도 이제 광고 홍보하는 효과들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뭐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에서 또 계속 거래가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그 수익처로 그리고 홍보처로 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완전 초창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게임 회사는 당연히 뛰어들고요. 그 이외에 회사들, 일반 회사들도 NFT 시장에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게임과 메타버스 토큰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P2E 게임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고, 게임들 뭐 엑스 인피니티나 뭐 디센트럴랜드 뭐 이런 유명한 게임들이 몇몇 있지만 아직까지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이 굉장히 그 게임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진짜 게임의 초창기 시절 그런 서툰 그 기술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시작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들이 훨씬 더 이제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게임과 메타버스 시장도 엄청나게 고도화돼서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질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P2E를 통해서 이제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게임 토큰들이 엄청난 시장을 또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대규모 투자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데요. 뭐 기관 투자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머니들, 이 펀드들도 앞으로 계속 생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일부 비중을 넓혀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비트코인을 하나의 이제 자산으로서, 자산의 일부로서 기업에서도 이제 축적을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암호화폐는 이제 금세기 최고의 기술 투자 클래스이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이 라크 데이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암호화폐 옹호론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7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뭐 납득이 가는 것도 있고, 뭐 아직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좀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도 관련된 소식 정보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차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1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